겁제는 일단 내가 잘나야 돼요. 남들보다. 조금 액션을 딱 하면은 남들보다 튀어요. 그러니까 겁제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튀고 이러면 시기 질투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해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게 재생관이 없으면 이 도전을 받는단 말이죠. 저희 방은 좀 겁제방인가요? 희한하게 겁제는 또 겁제끼리 잘 놀고, 비견은 비견끼리 잘 놀고, 겁제들은 좀 되게 놀 때는 또 재밌게 놀고, 뭐 각자 할 때는 쿨하게 빠이빠이 할 줄 아는, 겁제는 겉돌죠. 이제 어떤 물이나 이런 데 가면은 웃기는 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방인의 삶. 저도 이번에 결혼식 갔다가 아무리 이 사람들을 다 알고 있어도 애들 다 모으고 해도 겉돕니다. 겉돌아요. 그게 딱 느껴져요. 그쵸, 잘 안 섞이는 건 겁제 때문입니다. 겉돕니다. 겁제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 호구로 사는 느낌이요. 그건 이제 뭐 비견이 편제 있고 이러면은 좀 그럴 수 있는데, 겁제는 호구일 수가 없는데, 호구는 비견 편제인데, 아무튼 뭐 겁제는 호구일 수는 없습니다. 겁제는 사람을 하도 안 믿어가지고 집에 이제 누군가 띵동 누르고 저기요 하면 안 사요 하고 바로 문부터 닫아버립니다. 그게 겁제예요. 딱히 이렇게 선을 안 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겁제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러면. 그래서 놀 때는 또 재밌게 놀고, 빠이빠이 할 때는 또 빠이빠이 쉽게 하고, 뭐 응겨 붙어가지고 막 뭐 이런 거를 안 하니까 저는 겁제가 편합니다. 겁제 있으신 분들이. 친구 결혼식 갔다 왔는데 거의 뭐 동창회 마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혼자 가장 튀었지만 사실상 가장 겉돌았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섞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섞이려고 노력은 했으나 섞이진 못했다. 가장 튀었긴 하지만 사실상 섞이진 못했다. 겁제 있으신 분들 이 느낌 아실 거예요. 겁제가 없으신데 겁제가 대원으로 오신 거예요? 저거는 이제 갈라치기 하는 환경이 온다는 뜻이에요. 비겁이 없다 이러면 좀 고생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겁제가 원래 있다가 겁제가 들어오면 그건 뭐 딱히 상관없습니다. 없을 때 들어오는 게 좀 힘들죠. 아무튼 겁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래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이방인의 삶. 원국에 없다가 들어오면은, 뭐 대운으로 들어오면은 뭐 좋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세요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보통은 그렇게 안 느끼죠. 이제 왜 내가 이런 것까지 경험해야 돼를 얘기를 많이 하죠. 다양한 걸 경험해라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갈라치기라던가 사람으로 인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비겁이 없던 사람들이 그런 게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비겁 있는 사람이 비겁은 들어오면은 뭐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평소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일어난 거라서. 천간 비견 편제는 호구라기 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최고예요. 친구 중에서는 여러분들 비견 편제가 짱입니다. 밥 먹고 계산을 당당하게 해주는, 쿨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죠. 하지만 비견이 있는데 재성이 없다. 식당에서 밥 먹고 신발끈 묶는 친구. 비견 겁제는 천간 얘기하는 거예요. 비견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사람한테 당한 게 많잖아요. 이 배신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믿었던 사람한테. 그래서 비견은 한이 쌓여요. 한이 쌓여가지고 45세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겉으로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처세만 하고, 속으로는 이제 사람을 엄청 경계를 하죠. 지지는 근이라고 하고, 천간은 이제 겁제, 비견 겁제라고 하죠. 비견이 있는 사람은요, 내 주변에 이 정을 쌓았다는 뜻이거든요. 내 주변 사람이랑 뭐 내가 친구가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을 엄청나게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지 마라, 저 사람이랑 같이 지내지 마라 이러면은 비견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걸 피합니다. 겁이 나거나 아니면 정말 믿지 않아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난 믿지 않겠다 뭐 이런 건데,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당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완전 멀리하거나 경계하거나 안 믿거나 뭐 그렇게 되거나. 그래서 아무튼 정이 많으니까 비견 있는 사람은 내 주변 사람한테 막 못되게
굴고 막 야 너 절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견이 있는 사람은 그건 가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 나한테 잘해란 뜻이에요. 그거는 겁재가 있는 사람이 가라고 하잖아요. 그건 진짜 가란 뜻입니다. 겁재가 가라면 진짜 가라는 거예요. 비견이 가라고 하면 그건 가란 게 아니에요. 그건 나한테 잘해라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비견이랑 겁재가 만났다. 비견이 가라고 했어요. 그럼 겁재는 어떻게 해요? 진짜 가버리죠. 진짜 가란다고 이제 이거 그렇게 알아듣는다고요. 겁재들은. 비견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죠. 나한테 잘해라 뭐 이런 건데 언어가 다르죠.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뜻이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주를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뜻일까요? 이런 거 물어볼 때 비견이 가라고 했네요. 그 나한테 잘해라는 뜻입니다. 진짜 가시면 큰일 나요. 이런 거죠. 겁재가 가라고 했는데 저는 가지 않았어요. 그 진짜 가란 뜻입니다. 빨리 가세요. 이러죠. 진짜 갔는데 몰랐네요. 저도 비견 친구가 끈적이긴 하더라고요. 가라는 줄 알고 가다 잡히면 맞아요. 겁재는 진짜 가라면 가라고 하는 줄을 알아듣는다고요. 비견은 가라는 뜻이 아닌데 정이 많으니까 함부로 뭐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잘 못합니다. 통수를 많이 당하죠 이제 그것 때문에. 비견은 정이 많아요. 겁재보다 서운한 소리를 많이 하죠. 비견은 서운한 말을 많이 합니다. 서운한 말. 나한테 잘해가 많잖아요. 애인이랑 사귀다 헤어졌어요. 스토커는 누가 하겠어요? 겁재보다는 비견이 하겠죠. 비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겁재는 딱 필요한 것만 얻으면은 이제 갑니다. 근데 비견은 상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이 많으니까 겁재보다 좋게 얘기하면 정이 많아요. 비견이랑 한번 찐친하면 쭉 갈 수도 있어요. 뭐 배신 배반만 안 한다고 하면은. 겁재는 물갈이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분들은 어딜 가야겠어요? 저 외국 같은 데 가면 잘 맞겠죠. 저기 막 여행 유튜버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막 쉽게 이렇게 막 만나고 헤어지고 뭐 그런 거가 잘 맞잖아요. 비견은 이제 사람 소유욕이 있죠. 겁재는 이제 돈 소유욕이에요. 돈 소유욕. 비견 겁재 그냥 비견도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이제 엄청 친근하게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면 비즈니스적으로는 겁재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거고 뭐 사교 모임이라던가 뭐 이런 거 새로 만나는 거는 비견이 조금 더 낫죠. 좀 차이가 있어요. 겁재는 좀 비즈니스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더 이렇게 잘 맞는 거고 겁재 실증도 금방 느끼나 봐요. 새로움을 항상 원하는 건 있어요. 새로운 거. 낯선 거를 즐길 줄 아는 게 겁재예요. 낯선 환경. 겁재 운에 이사 가면 낯선 곳으로 가잖아요. 아무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겁재 양인격은 다른 거예요. 똑같습니다. 월지 양인격. 무비겁은 어때요, 담비님? 무비겁은 이제 비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전생에 이 인연을 다 버리고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그거를 다시 쌓아야 된다는 뜻인데, 무비겁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생은 비우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무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뭔가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를 버리는데 많이 이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겁이 있다 이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집 밖에 나가면은 뭘 가지러 간 거잖아요. 뭘 쌓으러 간 거잖아요. 비어져 있는 거를 밖에 나가면은 그 경험치를 새롭게 이렇게 쌓으러 나간 거거든요. 무비겁들은 밖에 나가면 버리고 와요. 비겁은 밖에 나가서 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무비겁은 밖에 나가서 똥을 싸고 오는 거고 무비겁은 비겁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처세를 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쵸. 좋게 얘기하면 연연하진 않는 거고요. 그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채어서 태어났으니까 버리기 바쁘죠. 밖에 나가서 이 꽉 찬 그거를 버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비겁은 밖에 나와서 이상한 걸 주섬주섬 들고 옵니다. 밖에 나와서 경험들이 하나 둘씩 쌓여요. 이상한 것들 다 가지고 오잖아요. 뭘 주워와요. 뭐 이 경험도 주워오고 저 경험도 주워오고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똥이 없는 채로 태어나서 밖에 나가서 똥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똥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밖에 똥을 버리러 나가는 인생이 편하세요?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죠. 각자만의 그게 있는 거죠. 힘듦이. 비겁이 있으면은 텅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생의 인연을 다 버리고 왔다는 뜻입니다. 과하게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이번 생에 새롭게 쌓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후천적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겁이 있어야 제2의 인생을 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바뀐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무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제 오늘 똑같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똑같고, 뭐 10년이 지나도 똑같고, 10년 전에도 똑같았고, 그게 무비겁이에요, 그게.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후천적으로 내가 제2의 인생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2의 경험을 계속 쌓아서 계속 시대에 맞게끔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비겁입니다. 비겁을 얘기할 때는 후천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후천적인 경험을 쌓아서 제2의 나를 만드는 것, 이제 이게 비겁이라는 뜻입니다. 비겁이 있어야 트렌드에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자기도 바뀔 줄 안다는 뜻인 거니까. 비겁이 없으면 이제 거기 딱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머문다는 뜻이에요. 비겁들은 항상 계속 바뀌니까 바뀌는 거에 지칠 수가 있는데, 근데 어제 오늘 똑같은 사람 한 번씩 딱 볼 때마다 막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푸근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훈훈해지고 뭔가 결국 너도 변하는구나 뭐 이런 거에 지칠 수 있잖아요. 비겁들도. 그때 이제 무비겁이 변하지 않는 무비겁을 보면 그 푸근함이 생기는, 그쵸, 그 한결같은 사람 맞아요. 그거예요. 변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변한다고 뭐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게 되게 매력이 있죠.